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노 연주와 반주, 교수법까지 전공하면서 15년간 특히 소리 표현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아마추어 분들부터 전공자 분들에게 팁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건데, 반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서 가장 고민이 코드로 촥촥촥 진행되는 곡을 칠 때 뭔가 되게 뻣뻣하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정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뭐 찬송가를 전에 예를 들어서 해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되게 좋아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 찬송가 외에 코드 중심으로 가는데 되게 간단한 곡을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소양님 혹시 가수분 아시나요? 그리고 박정현님, 그런 분들이 그 미국의 야구 경기나 그런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꼭 앞에 이제 그 애국가처럼 부르잖아요. 미국의 국가를 부르잖아요. 그게 제목이 The Star Spangled Banner 이라는 곡이거든요. 멜로디가 이 곡이 코드가 촥촥촥 수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가는데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좀 편곡을 해봤어요. 그래서 적당히 좀 다이나믹도 넣어서 박진감 있게 멜로디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보 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난이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꼭 이걸 치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곡이 코드 중심으로 진행될 때 이렇게 노래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웅장하게 또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멜로디를 앞부분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중간중간 5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찬송가 반주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제가 그런 신청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찬송가 반주를 할 때 좀 코드를 이렇게 그 찬송가 악보 내에 있는 코드를 조금 단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폭을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웅장하게 치는 그런 팁들도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이 멜로디를 이제 어떻게 코드를 구성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멜로디에서 멜로디 진행을 보시면 멜로디가 상행을 하죠. 그 다음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면서 여기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곡을 진입을 하실 때 이게 이제 못 갖춘 마디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때 이런 못 갖춘 마디는 강박으로 빡 들어가지 마시고 리듬을 타면서 1, 2, 3, 1, 2 하면서 좀 더 전진하듯이 멜로디를 표현하시는데, 이때 항상 주의하실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코드를 수직으로 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코드를 계속 옆으로 수평으로 진행을 시키되, 이 찍어주는 동작 사이에 이 음표의 간격들을 좀 더 다음 코드로 이렇게 아래로 툭툭 떨어지면서 끊어지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치고, 하나의 기둥을 쳤죠? 그러면 음을 약간 울리면서 그 다음에 또 올려주세요.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제가 어떤 동작을 했나요? 코드를 친 다음에 그대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한 코드를 치고 약간 위로 띄우는 동작들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코드 치고 그냥 너무 늘러붙어 있지 마시고, 이때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친 다음에 그냥 과감하게 약간씩 이 손끝을 리프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왜냐면 우린 지금 밑에서 페달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와 코드 사이가 연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얘를 울림을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여기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바꿔주면서 울림을 또 위로 올려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울리면서 프레이즈를 길게 빠져주는 거죠. 자, 그러면 못 갖춘 마디부터 강박으로 시작하지 않고 흐름을 타면서 들어오면 1, 2, 3, 1, 2 하면서 점점 옆으로 음이 늘어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때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보통 찬송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이
그 옥타브 밑에다가 음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찍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찍어주실 때 쿵 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을 그냥 가볍게 건드려준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 원래 메인 코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음을 하나 더 보태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울림이 되게 달라져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쁘진 않지만 하나를 더 채워주면서 여기에 범위를 더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추가하기 권법도 하나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건 뭐죠? 하나하나의 음의 간격을 띄우면서 만들어주되 몸은 수직적인 움직임을 주지만 이 음기둥에서 다음 음으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 수평으로 흐름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거기다 팁은 음 하나를 더 얹어주면 훨씬 여기서 넓은 범위의 울림이 나기 때문에 멋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찍어줬죠. 그 다음에 얘를 타고 이렇게 연결하면 좋아요. 코드가 멀리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를 잡고 끊어서 가지 마시고 한 넓은 범위의 음을 친 다음에 다음으로 많은 도약이 있을 때도 이걸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갈 건데요. 뭐냐면 여기에 코드가 진행된다는 거는 코드가 그냥 낱개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쭉 밀어주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진행이 될 건데 코드와 코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코드가 이렇게 강조가 된 다음에 뒤에 코드는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큰데 이 코드가 좀 더 길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길고 강조되듯이 표현이 돼요. 이런 코드를 sus4 코드인데 여긴 자리를 그냥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G sus4 코드인데요. 이 G sus4 코드는 저의 이 책 피아노 독학의 정석에서도 제가 코드 관계를 잘 설명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코드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면서 코드와 코드 사이의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익히는 거에 제가 이 44쪽에도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C 코드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음을 하나 올려서 이 미라는 음을 파로 옮겨갔어요. 그럼 이건 C sus4예요.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음을 한 음 내려주면 다시 미로 컴백하는 거죠. 그럼 다시 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했다가 강조했다가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재채기를 참을 듯 해가지고 못 참겠다 그러면서 엣지 하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여기서 강조해줬다가 다시 작아지는 이런 느낌처럼 코드와 코드 사이 이런 관계를 해주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순식간에 좀 작아져주면서 이 코드보다 약간 해결해주죠. 그 다음 얘는 나와주고 이 코드에서 요렇게 작게만 처리해도 훨씬 문장의 끝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코드와 코드 사이의 긴장과 해결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첫 프레이즈를 이거 생각하면서 쳐주면 그냥 밋밋하게 칠 때랑 확실히 다른 거죠. 1, 2 밀어주죠. 채워주죠. 작게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음악이 고급져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빨리빨리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 이제 그 2단원부터 코드에 대한 이론이 시작되면서 그걸 실습을 하고 중간에 코드의 크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아이디어를 여기에 나오는 긴장감이 있는 코드는 크게 치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코드를 작게 치는 거. 이건 장단에도 이용할 수 있죠. 장조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단조가 커졌다 장조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 사이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 정말 음악성이 2배 이상 늘어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까지 화음의 긴장 해결 잡아내셨으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바로 세 번째 포인트 나왔는데요. 이렇게 프레이즈가 나오면서 프레이즈 사이사이가 중간에 호흡이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특히 이렇게 명료하게 끝나는 찬송가 스타일이나 합창 스타일의 곡들은 라람
라란 하면서 호흡을 중간에 네 마디마다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넣어주는 거 보이시죠? 손을 약간 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코드로 가주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요런 멜로디가 또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다시 반복하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체 세트의 곡에서 앞에 부분을 조금 작게 시작하고 여긴 정말 더 우렁차게, 두 번은 더 빌드업이 된 것처럼 더 발전된 형태로 더 우렁차게 쳐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왼손에서 이게 바로 반주의 또 다른 팁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소울에서 라라는 이런 곡을 가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C를 지나갈 수 있게 연결고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랑 훨씬 더 우렁차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좁게 이렇게 치는 것보다 점점 넓혀졌다 좁혀졌다 이런 식으로 레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범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고 또 채워 넣어주고, 마찬가지예요. 앞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구도인데요. 화음을 조금 더 두껍게 썼고 여기서도 여전히 화음의 긴장과 해결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요. 확실히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되게 다르죠. 그다음 호흡을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왼손의 라인을 보시면 그냥 솔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스토리를 왼손만의 그 옥타브 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만약에 저는 손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이 왼손을 그냥 이렇게 치는 것보다 더 다이나믹하면서도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되게 스토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여기도 보시면 떠러러러러 라인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찬송가나 합창곡 안에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를 더 얹어준 거예요. 그냥 둘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꼬리처럼 채워줄 때마다 얘를 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작게 얹어주듯이 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동작을 좀 더 과감하게 보여줬는데 왜 그랬냐, 여기 같은 음을 이렇게 쳐줄 때도 위아래로 간격을 주지만 내가 밀어내면서 이 부분을 썰렁하지 않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어색해지면 거의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뭔가 엉성해요. 근데 그 엉성한 건 내가 코드를 치고 다음 코드로 밀어주는 이런 연결 부분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일명 뻘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숨고 싶어. 라빠빠빠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치는 거에 대해. 근데 하나를 치고 단순한 걸 치시더라도 내가 치는 소리 완전 확신을 가지고 친 다음에 다음 음으로 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걸 치시든지 되게 프레이즈를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레이즈를 12마디부터 한번 다시 쳐보면 얹어주고 당당하게, 그 다음 그 뒤에 되게 멋진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는 좀 작게 시작하고 뒤에서 한 번 더 폭이 커졌잖아요. 그다음 여기를 마치 반전 스토리처럼 약간 귀엽고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도 해준 다음에 바로 소리를 줄여버리는 거죠. 실제로 멜로디 들으시면 이런 스토리가 있는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앞과 다르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찬송가나 아니면 합창곡 치실 때도 이런 중간에 반전을 주는 부분을 한 번을 주시면서 그냥 다 모두 똑같은 크기로 치지 마시고 좀 더 멜로디를 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서정적인 노래를 치는 파트를 여러분들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랑 캐릭터가 완전 반대가 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완전 소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단선율로 쳤다고 해도 라라라라 더 밀어주겠죠? 그래서 약간 크레센도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긴 소리 다음에 따라 볼 때는 약간 줄여주면 되게 좋다고 했죠? 이런 데서 띠 막 신나게 크게 치시면 바로 음악이 팍팍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주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이제 일부러 테크닉적인 걸 좀 넣었는데 뭐냐면 이런 걸 넣어봤어요.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막 이렇게 반주하시다가도 자꾸 서두르시거든요. 그러면 하면서 가속도를 자꾸 내세요.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 하나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기둥들을 더 확실하게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얘가 먼저 잘 됐죠? 그러면 레를 찍고요. 얘를 힘을 전혀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의 형태만 단단하게 잡고 레를 땅 친 다음에 라라란 라라란 이렇게 깊이를 크게 아까 깊이 누르지 않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템포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은요 내가 기둥을 잡는 중요한 음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가볍게 채워 넣는 식으로 치시면 그 처음에 잘 쳤던 이 음 때문에 나머지의 음을 그냥 지나가도 충분히 잘 치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를 모두 다 깊이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잘 쳐놓고 얘는 그 대신 이 손끝은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위아래로 너무 흔드시지 마시고 이 형태를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하나를 저는 정말 꼼꼼해하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할수록 특히 엄지가 무거울수록 테크닉에서 점점 고전하기 쉽거든요. 근데 중심음을 토대로 찔러주기만 해도 훨씬 라인이 멋지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화음을 좀 더 캐릭터가 있는 걸 넣었어요. 그러면 그런 화음이 나올 때 강조를 해주셔도 되고 오히려 약간 그 화음을 느끼면서 줄어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더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약간 오묘하게 미스테리한 느낌으로 줄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하고 솔이라는 이런 음이 있을 때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을 치시는 거에다가 내가 왼손에다 어떤 라인을 좀 만들어서 웅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 왼손 자체의 멜로디도 아름답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만듭니다. 또 이 흔다는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하면서 얘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흐름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웅장한 그런 스타일의 곡에다가 넣어줬을 때 되게 적합하고요. 그리고 얘를 쳐주시면서 내려오면서 크레센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다음 여기도 또 이런 패턴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찍어주고 힘을 빼야죠. 그러니까 얘를 쳐놓고 딱 중심을 치자마자 잡아줘야 얘를 바로 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처음에는 강조해야 돼. 더 짚어줘야 돼. 그 음만 찍어주고 하고 스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분리해서 연습하신 다음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도도도시라 이런 멜로디거든요. 그러면 얘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네 번째는 또 다른 스토리로 갈 때 소리를 반전 있게 좀 작아지라고 했었던 그 포인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라인을 만들어줘. 자, 이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옥타브가 이렇게 갈 때 안 놓치면서 그 다음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가려면 얘를 완전 꾹꾹 누르는 것보다 오히려 치고요. 다음 음으로 빨리빨리 바짝바짝 붙어주시는 거가 좋아요. 그 대신 내가 굵직하게 치는 그런 소리는 얘는 일단 아주 튼튼하게 위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단단하게
간단하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내주시고 바로 힘을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이런 걸 크게 치지 않고 그 다음 내가 정말 크게 내야 할 그 코드에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제가 화면보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순간적으로 던져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다가 얘를 던져 주면서 상체가 약간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힘을 주면 동시에 힘이 빠지는 동작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을 주고 그냥 그 상태로 있으시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코드로 이어갈 때 얘를 뗍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세요. 요렇게 이어주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되면서 음악이 되게 뻣뻣해지는데요. 살짝 들어주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과감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여기서 살짝만 들고 그대로 다음 코드로 항상 이어주는 동작들을 연결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일부러 넣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 도약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약하냐면요, 오히려 코드 바닥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위로 튕겨 오르는 거예요. 아예 날려버리셔도 되고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들어버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던졌죠. 그래서 던지고 붙이시거나 하고 좀 떼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고 다음 코드를 진입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면은 진짜 제일 코드 칠 때 최악이거든요.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한 다음에 바로 이어주듯이 이렇게 랜딩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치고요, 천천히 부드럽게 랜딩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는데 이게 절대 쉽진 않아요. 그러면 그 대신 어쨌든 바로 뻣뻣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최대한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서 한 다음 천천히 오고 얘를 도착하는 연습을 몇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되면 팔을 빨리 끌어당겨서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좀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얘도 하고 날리고 찍어주고 끝까지 크레센도 만든 다음에 끊어주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이런 우렁찬 코드를 치는데 마지막 코드를 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피아노는 소리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소리가 끝나버려요. 근데 끝까지 에너지를 주시려면 하면서 크레센도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다음 치고도 크레센도로 끝까지 밀으면서 들어줘야 마지막에서 카리스마가 계속 살아있지, 그걸 그냥 이렇게 약간 풍선 쭈그러드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5째 포인트는 뭐냐면, 코드가 도약하고 도약할 때마다 곡선을 그리면서 일종의 제가 블랙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코드에서 한 코드로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동작들이 마치 한 코드에서 코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그렇게 별명을 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뻣뻣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한 코드에서 좀 더 곡선을 그리면서 바닥을 딛고 둥글게 떨어지는 이런 동작들을 좀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조금 더 느린 템포로 쳐보도록 할게요. 1, 2, 3, 1, 2.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한 곡을 치실 때 그리고 코드 진행을 할 때 이 5가지 팁을 잘 활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